요즘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70평생 함께했던 남편도 그토록 사랑했던 딸도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쉬고 있는 줄 알겠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믿을 사람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하나뿐인 딸. 딸이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아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평생 모은 8억 원으로 노후도 든든했고, 딸이 가끔 놀러 오면 용돈도 쥐어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제가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복 한가득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딸 영미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어서 주변에서 부러워했죠.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까지 잘했으니 저와 남편은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마저도 몇 분 만에 끊어버리곤 했죠.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런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면 저는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애가 바쁘니까 이해하자. 요즘 직장인들이 다 그래.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딸이 승진도 했고 담당 업무가 늘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예전처럼 정겹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아이 돌보는 일은 저에게만 맡기고 본인은 방에서 통화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런 뇌경색이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미야, 아빠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어. 어서 와. 그런데 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요?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나중에라니요. 결국 딸은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30분 만에 돌아가면서 말했죠. 아빠 상태가 안정적이니까 엄마가 잘 돌봐주세요. 저는 내일 출장이 있어서요. 그날부터 3개월간 남편의 간병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어요. 남편이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온 거라 반가워하며 저녁을 차려줬는데 식사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아파트 전세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전세금이요?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살던 집 계약이 끝나서 이사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2억 정도 더 필요해요. 2억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4분의 1이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영미야, 정말 급한 거냐? 다른 방법은 없고. 딸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지금 아니면 이사할 곳도 없어요. 우리가 노숙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까지 노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빌려준다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억을 받아간 지 6개월 후 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한데 또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손자의 교육비였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는데 입학금과 1년치 학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요즘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다른 애들 다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못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벌써 2억을 빌려줬는데 또 5천만 원이라니요. 그런데 딸이 눈물을 보이더군요. 엄마, 제가 언제 이런 부탁 드려본 적 있어요? 정말 아이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또 돈을 내어줬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남편 회사 운영자금 문제로 1억, 차 바꾸는데 3천만 원, 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다며 2천만 원. 매번 급하다, 마지막이다. 이번만 이라는 말과 함께 손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던 중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악화된 거였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딸은 조문객들 앞에서는 효녀 행세를 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척했죠. 하지만 장례를 마친 직후 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도 없으니 혼자 살기 힘들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처음에는 딸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며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딸의 집에서 지낸 첫날 밤, 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 집도 우리가 관리해야겠어. 혼자 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맞아.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니까 미리 정리하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후 딸은 본격적으로 제 재산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통장 관리가 힘드시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사기가 많으니까 비밀번호도 바꿔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 재산을 자기 관리하에 두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다고 하니까 딸이 관리해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딸이 항상 난색을 표했어요. 엄마, 요즘 물가도 비싸고 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제 돈인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딸과 함께 산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딸이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대요.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시는 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이요.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미야, 엄마는 아직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딸이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엄마까지 돌보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인가 싶어서요. 결국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좋은 곳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었어요. 요양원비는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돈으로 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점점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여기 보낸 진짜 이유를요. 매달 요양원비 200만 원, 제 생활비는 거의 없고 나머지 돈은 모두 딸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항상 엄마.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대충 넘어가더군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제 통장 잔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요양원에 있던 분이 은행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은행에 갔는데 그때 제 잔고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8억 원이 있던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출금 내역을 요청해 봤더니 지난 2년간 수십 번의 이체 기록이 있었어요. 모두 딸 명의 계좌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딸의 손을 거쳐 모두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야, 통장에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데 무슨 일이야? 딸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엄마 요양원비며 생활비며 다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 전세금도 올라서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럼 엄마가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거야? 그러자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빌린 거라고 하셨나요? 저는 그냥 엄마가 주신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영미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한다고. 엄마, 요양원에서 살면서 뭐가 더 필요해요? 밥도 나오고 다 해주는데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요양원비도 3개월째 밀리자 결국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임시 거처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에게서 받은 마지막 문자가 기억납니다. 엄마, 저희도 애 키우고 살기 바빠요. 이제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딸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으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해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비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 생각이 납니다.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을 텐데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딸이 할머니 이야기를 나쁘게 했을까봐 걱정됩니다. 병원 갈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 참고 지냅니다. 그나마 복지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줄 때만 가서 체크해 봅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맞나 싶어서 눈물만 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자식에게 큰돈을 내어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식을 돕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내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저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내 삶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누군가의 노후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